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 딱 보면 어떠세요? 대부분 도르트문트가 그냥 이기겠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혹시 이게 다 파놓은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에이, 당연히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사실은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전력 차이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예측, 전문가들이나 팬들이나 다 도르트문트를 찍고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만 딱 놓고 보면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당연한 생각이 진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건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바로 베팅 시장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전 세계 베팅 시장은 우리한테 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국내랑 해외 배당률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국내는 1.95배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배당률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해요. 해외의 큰손들은 이거 생각보다 도르트문트 승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국내에서는 무려 51.5%,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돈이 도르트문트 승리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러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배당률은 뚝뚝 떨어져야 해요. 근데 꿈쩍도 안 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전형적인 위험 신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 플래그인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독배, 그러니까 독이 된 성배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배당률도 괜찮고 이길 것 같아서 달콤해 보이는데 막상 마셔보면 독이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함정카드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도르트문트 경기가 딱 이 패턴에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평균값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속이는지 그 통계의 착시 영상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5경기 실점 기록이에요. 평균을 내보면 무려 2.2골. 와, 이것만 보면 수비 완전 구멍이네 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근데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기 라이프치히전에서 먹은 6골. 저 경기 하나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일종의 통계 왜곡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저 6실점짜리 딱 한 경기를 빼고 나면 프랑크푸르트 수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자기네 홈구장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팀이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팀의 상황을 딱 맞붙여서 비교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평균 1실점? 네, 수비 탄탄해 보이죠. 근데 희한하게 프랑크푸르트의 그 빠른 역습만 만나면 고전하는 역사가 있어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어떠냐? 자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공격도 잘 풀리고 수비 집중력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축구가 단순히 숫자 노름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부터는 순수한 통계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지만 그날 경기 결과를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기부여. 생각해보세요. 0대6으로 대패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홈팬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팀 아니다 보여주려고 아마 죽기 살기로 뛸 겁니다. 둘째, 전술. 아마 극단적으로 내려앉아서 수비난 하다가 한방 역습을 노리는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어요. 셋째, 바로 특정 시간대인데 전반 끝나기 직전이랑 후반 15분쯤 이때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죠. 자, 제가 진짜 강력한 숫자 하나를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40%. 뜬금없이 40%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40%라는 숫자는요, 바로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도르트문트랑 붙었을 때 무승부가 나온 비율입니다. 최근 10번 싸워서 4번에 비겼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 아닌가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예측에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 파헤쳐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분석팀은 이 경기를 정배 회피 구간으로 분류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택지, 즉 정배인 도르트문트의 승리는 피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배당률을 확률로 바꿔서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이길 확률 43%밖에 안 돼요. 반대로 비기거나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확률을 합치면 무려 57%나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승리에 돈을 거는 건 동전 던지기보다도 확률이 낮은 게임에 참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전빵 전략이에요. 프랑크푸르트한테 1점 주고 시작하는 플러스 1.0 핸디캡 승에 거는 겁니다. 이러면 프랑크푸르트가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우린 이기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고수익을 노리는 고가치 전략입니다. 바로 무승부에 직접 거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40%라는 역사적 확률. 그런데 배당은 3.35배나 주니까 이건 진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길었던 분석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번 자료가 내놓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도르트문트 승리에 베팅하는 건 리스크에 비해 얻는 게 너무 적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데이터가 바로 이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뭘까요? 바로 무승부라는 아주 높은 가능성까지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플러스 1.0 핸디캡 승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어떤 경기를 분석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확인하시겠어요? 그냥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습관, 바로 거기서부터 현명한 예측이 시작되는 겁니다.